이번 시간은 전 시간 급수 설비에 이어서 제2절 급탕 설비가 되겠습니다. 급수는 그냥 일반적인 물을 급탕은 뜨거운 물을 공급하는 거죠. 그래서 뜨거운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물을 갖다 데워야 되기 때문에 물의 일반상, 물의 성질이 중요합니다. 물의 성질 한번 알아볼 텐데요. 순수한 물은 4도씨일 때 밀도가 최대가 된다. 이거는 시험에 나오진 않지만 제일 중요한 게 이 두 가지입니다. 0도씨의 물이 0도씨 얼음이 될 때 9%가 반드시 부피가 팽창을 하죠. 요 팽창을 한다는 거 주의하셔야 되고, 일반적인 4도씨의 물을 100도씨의 물, 뜨거운 물, 우리 커피포트에 이 커피 먹을 때 100도씨의 물일 경우에 약 4.3% 최적이 증가한다. 그 정도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9%와 4.3. 근데 더 중요한 게 이 얼음이죠. 얼었을 때 9%가 팽창하는 거. 자, 그리고 이제 열량이라는 개념이 나오게 됩니다. 열량에서 열량보다 먼저 비열이라는 건 물체의 재료마다 비열의 특징이 있는데, 어떤 물질 1kg을 1K 또는 1도씨 정확하게 똑같은 겁니다. 1K라는 건 마이너스 273도씨를 0K라고 했을 때 나타낸 절대온도죠. 절대온도든 섭씨든 화씨든 간에, 화씨는 틀리고 섭씨하고 K는 항상 계단이 한 계단마다 1K나 1도나 정확하게 온도 차이는 똑같습니다. 그때 필요한 열량을 비열이라고 하고요. 재료마다 특성이 있는데 그 비열에다가 열량을 구하는 공식 MC 델타 T죠. 그래서 뭔가 질량이 주어지고 비열이 주어지고 델타 T가 주어졌을 때 열량 계산하는 식이고요. 여기에서 M이라고 하는 거, M이 바로 온수 순환량입니다. 온수 순환량을 계산하는 문제가 나올 때는 요 C하고 델타 T가 분모로 되고 열량 Q, 요 식으로 구하게 되죠. 요 식과 요 식 둘 다 알아두셔야 됩니다. 열량을 구하라 하면 위에 식, 온수 순환량을 구하라 그럼 밑에 식, 요렇게 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보통 단위 환산하는 문제가 별로 없습니다. 비교적 쉬운 내용이고요. 3번 갑니다. 급탕 설비의 특성 갑니다. 냉수, 온수는 혼합 사용해도 압력차에 의한 온도 변화가 없도록 한다. 냉수하고 온수하고 합하면 압력이 일정할 때 당연히 이 뜨거운 물에서 차가운 물로 온도가 이동이 되죠. 그래서 온도 차이가 나는 건 보통인데, 이 압력 차에 의해서 온도 변화가 생기면 안 된다라는 거죠. 온도 변화 없도록. 3번 보시면 도피관 도중, 도피라는 게 뭐냐면 뒤쪽에 이제 팽창관이 나오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열을 갖다가 가할 때 보일러가 뭔가 밀폐되어 있는 용기에서 엄청나게 압력이 올라갈 때 그 압력을 약간 빼주는 관, 그게 바로 도피관입니다. 도피관 도중에는 절대 밸브 설치하면 안 됩니다. 밸브를 설치하면 압력이, 원래 거기가 밀폐된 용기인데 밀폐되어 있는데 밸브가 있으면 그 밸브를 통해서 압력이 빠져나올 수 있으니까 밸브를 설치해서는 안 되고, 배수는 직접 배수로 하지 않고 간접 배수로 한다. 직접 배수로 하게 되면 또 틀린 보기가 되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4번으로 갑니다. 보일러 스케일의 특성이죠. 자, 스케일은 보일러 표면에 끼는 찌꺼기입니다. 고체 찌꺼기. 그래서 이 고체 찌꺼기의 특성, 스케일이 보일러에 끼게 되면 보일러 전열면, 열을 전달하는 면에 과열 원인이 됩니다. 이게 막혀버리게, 일종의 그 안에 있는 공간을 막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전열면에 과열 원인이 되는 게 스케일. 그래서 스케일은 반드시 제거해 주셔야 됩니다. 열의 전도를 방해하고, 전도라는 건 고체와 고체 사이에 표면을 통해 이 물질 내에서 열이 이동하는 거 전도를 방해하고 보일러 효율 불량하게 하는 게 바로 스케일. 역시 제거해야 되죠. 근데 그 스케일은 수처리 장치, 우리 저 앞에 수처리 장치가 어디서 나왔었냐면 중수도 할 때 나왔죠. 중수, 재처리수 할 때 수처리를 갖다가, 원래 일반적인 음용수는 10단계, 중수는 5단계 하는 수처리, 물을 깨끗하게 정지하는 수처리 장치를 하게 되면 발생을 방지할 수 있는 게 바로 스케일. 세 가지 특성 잘 알아두시기 바라고. 5번 갑니다. 급탕기기 용량 특성 갑니다. 일반적으로 가열기 능력 그리고 저장 탱크의 용량 사이에는 반비례 관계가 있습니다. 이게는 무슨 소리냐면, 가열기 능력이 굉장히 좋아요. 가열기 능력이 좋으면 저장 탱크는 용량이 작아도 된다는 거죠. 이 밑에도 나오고요. 가열기 능력이 좀 떨어지면 저장 탱크 용량은 클 수밖에 없는, 이게 서로 반비례 관계가 있다 이거죠. 얘가 크면 얘가 작고, 얘가 작으면 얘가 크고,
가열기 능력과 저장 탱크 용량 사이의 반비례. 그게 이제 4번에 나와 있는 건데요. 가열 장치의 능력에는 단위 시간 내에 물을 가열할 수 있는 가열 능력, 이게 지금 가열기 능력이죠. 피크 사용 시 대비해서 온수를 저장하는 저탕 용량, 얘네 둘이 서로 반비례 관계가 있다는 게 1번. 3번 보시면 동시 사용률이 높은 건물, 동시 사용률, 동시에 사용하는 확률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수도꼭지가 뭐 우리 아파트에 있을 때,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세대가 굉장히 많으니까 100세대다, 100개다. 그러면 수도꼭지가 100개가 있는데 100개 중에 동시에 사용하는 비율은 끼케야 20% 30%를 넘지 않는다. 근데 어떤 실내 체육관 같은 경우에 갔을 때 체육관 경기, 뭐 이렇게 농구 경기, 배구 경기가 딱 끝나면 사람들이 거의 남아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전부 다 나가기 때문에 전부 다 그 경기 보느라고 1시간, 2시간 참다가 화장실에 다 몰립니다. 그러면 꼭지랑 꼭지는 다 열리게 돼 있어. 전부 열리게 되면 동시 사용률이 높은 건물이 되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가열기 능력을 크게 하고 저장 탱크는 소용량으로 한다. 위에 걸로 간다는 거죠. 밑에 걸 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 틀린 보기로 나오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가열기 능력을 작게 하고, 이게 작게 하고 저장 탱크는 크게 하라. 이렇게 하면 틀린다고요. 동시 사용률이 높은 건물에는 가열기 능력을 크게 하고, 그리고 탱크 용량을 작게 한다. 요게 맞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6번에 이제 급탕 부하량 갑니다. 급탕 부하의 정의 나오죠. 급탕 부하란 시간당입니다. 시간당. 그래서 이 아워, 퍼 아워가 들어가는 거죠. 시간당 필요한 온수를 얻기 위해 소요되는 열량, 필요한 열량을 바로 여기에 밑에 있는 요 단위죠. 그래서 급탕 부하의 단위는 킬로줄 퍼 아워의 단위가 되게 됩니다. 이렇게 시험 문제가 출제가 돼요. 근데 그때 열량은 킬로줄이고 급탕 부하는 일반적으로 킬로와트. 근데 이게 문제가 이거죠. 1킬로와트라는 건 1킬로줄. 여기 있는 퍼 아워가 아니라 퍼 세크입니다. 첫 시간에 했었죠. 1와트는 1줄 퍼 세크라고요. 이게 퍼 세크로 돼야 되는데, 여기서 이 위쪽으로 돼야 되는데 1kJ per sec. 근데 여기서는 킬로줄 퍼 아워로 급탕 부하의 정의가 있기 때문에 보통 급탕 부하의 정의 1kJ per hour가 들어간 상태에서 요거를 이제 이런 거죠. 1kJ per hour를 1kJ per sec로 바꾸기 위해선 1hour는 3600세크죠. 그래서 분모의 3600세크로 나눠줘야 됩니다. 요거요. 요게 요 단위로 가려면, 왜냐면 킬로줄 퍼 세크로 킬로와트로 바꿔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돼 있는 킬로줄 퍼 아워를 킬로줄 퍼 세크로 바꾸기 위해서는 분모에 3600이 들어간 요걸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급탕부하 구하는 공식은 급탕량 곱하기 비열 곱하기 델타 T에다가 3600으로 반드시 나눠줘야 된다는 거, 단위 환산을 위해서입니다. 시험 문제에서는 항상 킬로줄 퍼 아워로 여기에 나오게 돼 있어요. 항상 이렇게 주어지니까 여기에 3600으로 나누면 되는 요 공식을 암기하시면 됩니다.